고창군 흥덕면 후포리의 한 주택에서 태국 국적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방에서 숯을 피우다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에서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항원이 검출된 토종닭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전북 지역 여권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여권 접수 대기에만 평균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길이가 5m에 가까운 대형 밍크고래 한 마리가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고래는 충남 서천군 장항 신항 위판장에서 4,85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고창의 한 주택에서 외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착실한 부부로 소문난 이들은 난방비를 아끼려 숯불을 떼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의 한 허름한 주택에 경찰이 설치한 출입 금지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쯤 고창군 흥덕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외국인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들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밖에서 뗀 나무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피우다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한국에 온 이들 부부는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난방시설이 있었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 이용의 난방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을 금실 좋고 성실한 부부로 기억했습니다. 참 착실해, 이 사람들이. 뭐 땀 흘릴 일 하나도 없어. 이분들이 와가지고 마을 양반들 많이 보탬이 되고 하는데 나부터도 폼 다치면 이분들 좀 데려다 쓰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부부 관계도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인구 부부같이 그냥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이들 부부는 이웃들에게 1년만 더 있다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태국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영사관에 통보하고 시신 인계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에서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읍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AI인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닭 3만 6천여 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장은 닭 폐사가 늘자 정읍시에 신고했고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AI 항원이 확인된 겁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하루에서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본은 초동 대응팀을 해당 농장에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모든 가금류 농장과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지난 23일 밤 10시부터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길이가 5m에 가까운 대형 밍크고래 한 마리가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부안군 상황등도 서쪽 약 3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4.8m에 둘레 2.8m로 불법 포획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래는 충남 서천군 장항 신항 위판장에서 4,85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전북 지역 여권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도청 민원실에서 발급한 여권은 모두 6,5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여권 접수 대기에만 평균 2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발급 수는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지난 2021년에는 5,800여 건에 그쳤지만 방역 지침이 완화된 지난해에는 3만 1,3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인접국가의 여행 규제까지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인원이 민원실에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농협 이사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을 폭행하고 감금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수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61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80대 조합원 2명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역농협 이사에 출마하려던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번복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창군과 전북교육청이 농촌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과 전북도교육청은 24일 순창군청에서 교육부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농촌학교 살리기 등 순창 교육 현안 해결과 미래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농촌 유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 현장 체험학습 강화, 순창 발효 테마파크 시설을 기반으로 한 교육 협력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임실지역 옥정호의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정식 개장합니다. 임실구는 붕어섬 생태공원과 420m의 출렁다리를 다음 달 1일부터 입장료를 받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붕어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렁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임실군민이 아닌 성인은 3,000원, 초중고등학생은 1,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붕어섬과 출렁다리는 작년 임시 개장 당시 2달 동안 50여만 명이 찾아 임실 대표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가 3월 1일 정식 개장하며 앞으로도 주차장과 먹거리존, 쉼터, 탐방로 등 시설을 확대해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국 농어민 권익보호와 새로운 미래 농어촌 100년을 선도해 나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오는 3월 8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농어촌 지도자들을 뽑기 위해 21일, 2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는 총 111곳의 지역조합에 25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평균 경쟁률 2.3대 1로서 지난 2회 선거 시 2.6대 1보다는 다소간 낮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농어촌의 미래 100년상을 그려내게 될 조합장 선거가 현역 조합장을 위한 특혜는 물론 각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후보자들은 후보자들대로,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죠. 생존자 지원과 폐허가 된 도시 재건이 시작됐는데 하루아침에 일상이 무너진 피해 지역 주민들,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튀르키예 피해자를 구조하고 또 생존자 구호를 위한 일반 시민, 경제계,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방한 네일을 기부했고 매일 수천 수억 원 성금이 튀르키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가짜 모금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 상황을 보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사람들, 또 선의의 마음을 악용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부를 한다면 가급적 많이 들어 알만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계좌 입금할 경우에는 예금주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이메일로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튀르키예에 잘 닿을 수 있도록 기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은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유채꽃 경관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지난 가을에 파종한 유채꽃 단지는 1,176헥타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창군은 청정한 생태환경 지역 이미지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경관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국민이 고창군을 방문해 노랗게 물든 유채꽃을 보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실군의 지난해 출산율이 1.55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 임실군의 합계 출산율은 1.55명입니다. 이는 전남 영광 1.81명에 이어 전국에서는 두 번째이며 전북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임실군은 최고 8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과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최적화된 임실형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수립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어 미래 세대들이 살기 좋은 더 나은 임실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남원시가 여성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출산하거나 아픈 여성 농업인은 대신 농사일을 해주는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추 수확차나 충전식 분무기와 같은 편의 장비와 아이 학습 지도, 고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 복지 사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